좋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원래는 리액션을 하려고 했지만 깜빡했어요. 그리고 나서 메흐디 하산이 그걸 칭찬했고 그 주장을 더 확장시켰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망상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부정적인 해석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악하다는 자기들만의 내러티브에 맞추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모든 음모의 배우라는 헛소리죠. 터커 칼슨도 이스라엘 망상 증후군에 걸리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믿으시나요? 그 의미에서 자신을 시온주의자라 생각하시나요? 존재할 권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국가의 존재요. 하지만 그건 권리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은 이스라엘이 계속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란과는 의견이 다르군요. 질문하셨으니 저도 질문 드릴게요. 답변하려면 그 용어를 정의해 주시는 게 공평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첫째,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째,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로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네, 보세요. 그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 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국가가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건 그게 바로 유엔의 전체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죠. 우리가 북한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들이 존재할 권리가 있는 건 우리가 그들을 주권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즉 그것이 주권 국가임을 인정할 때 그 나라는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나라도 일어나서 저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지난 47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표현을 만든 겁니다. 네,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는 존재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터커 칼슨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서로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듣습니다. 1948년에 정치적 실체로 창설된 이후로 존재하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가들은 서로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외교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한 서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할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한 인간이 나는 존재할 권리가 있나요? 나는 살아갈 권리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국가는 네, 당신은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 생계, 가족 등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관해서는 모든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기구인 유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터커 칼슨.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입장이고 모든 나라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당신이 묻고 있는 건가요? 저는 존재할 권리라는 표현에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계속 존재해야 하냐고요? 그걸 묻는 건가요? 모든 나라가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집착하고 싶진 않아요. 존재할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존재해야 하나요? 그게 제가 협소한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용한 그 표현은 이스라엘 정부가 고안한 것이니까요. 물론이죠. 그게 존재할 권리가 있나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게 뭔가요? 왜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모든 승인된 국가는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맹국들도 있습니다. 때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기면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란은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묻는 건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냐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이 존재하길 원하는지 묻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의 파괴를 원하는지요? 좋아요. 제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네, 나머지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부정하는 셈이죠. 축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대하고 계시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도 그게 전부입니다. 저쪽이에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의 파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했듯이 저는 이스라엘이 파괴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그런 좁은 의미의 시오니스트임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시오니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나라도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요. 저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 문명의 기본입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서구 문명의 기본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전쟁 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요. 사회 내에서는 법의 지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쟁에 나가면 그게 서구 문명의 기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죽어왔어요. 전쟁 중에는 항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왔죠. 그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밀 유도 폭탄에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폭탄이 아니라요. 무유도 폭탄은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 미국이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생산에 100만 달러가 든다고요. 미국은 그 오래된 B-52 폭격기에 무유도 폭탄을 실어서 투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탄을 정확히 투하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돈을 씁니다. 그 모든 목적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목표 파괴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구 문명의 근간은 아닙니다.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가치는 언론의 자유, 세속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많은 것들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서구 문명의 기반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 좁은 범위입니다. 동양 문명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 처벌을 믿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도 시오니스트가 아니군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용어를 정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좁은 정의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조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미 조국이 이미 있으니 계속 존속해야 하고 저는 파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오니스트군요. 시오니스트라는 것은 제 좁은 정의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즉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계속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요? 그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생존권, 존재할 권리는 외교 관계의 권리입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유엔이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알겠어요? 그건 인권 헌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나 문명이 집단적으로 동의한 말들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유엔의 국제법에서 국가와 정치적 실체들은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왜 그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냥 당신이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엔 이미 답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로 가자. No, I think it, what? 당신은 질문을 정의하려 하지 않네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스라엘의 파괴를 원하지 않으며 누구도 죽임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 묻는 건가요? 제 질문은 어떤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국이나 미국이 존재할 권리가 있나요? 네. 미국이 존재할 권리가 있나요? 미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죠. 세상에 정말 어이없네요. 에스토니아처럼 작은 나라가 현대 세계에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나토와 미국의 힘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독립된 주권국가라고 하죠.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당신이 작다는 이유로 혹은 당신 영토에 우리 민족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또는 1850년대 국경 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그 나라를 합병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건 우리가 민족 국가를 신성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용어일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철학적인 논쟁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인간도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건가요? 블랙홀이 와서 모두를 삼킬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도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없죠. 우주는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종교인분들도 계시네요. 그분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 파고들면
이 논의는 끝이 없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무신론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모든 주권 국가는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가 세워졌는데 그 질서는 침략이 국가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고 국경이 있는 국가들은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스라엘이 한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존재의 위기라고 주장되는 이 전쟁에서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반복해왔죠. 그리고 아무도 그 점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레바논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레바논은 존재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 전쟁 중입니다. 두 파벌이 선언한 것이고 레바논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미국이 헤즈볼라 제거를 도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미국이 개입해야 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세계는 레바논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계, 즉 문명화된 세계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두 세력은 이제 서로 전쟁 중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야, 너희가 우리 영토에 로켓을 쏘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알겠어요.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끝입니다. 이제 너 대 나 시작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헌법도 정지시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규칙과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도 존재할 권리가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외부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덤비면 나도 맞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올리는 걸 보면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트윗한 적이 없어요. 알다시피 저는 그런 걸 트윗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전쟁이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래, 가서 문어의 머리, 즉 이슬람 정권을 잘라버리자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두고 울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지고 용감히 버틴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존재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권리를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오직 한 나라만이 그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제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당신이 물어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 신념입니다. 저는 보편적 기준만이 진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실제로 동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호주를 북한과 다르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엔에 따르면 북한도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북한은 휴전 상태이며 그 나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북한이요? 알겠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선호가 있습니다. 호주와 사업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북한과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터커 칼슨. 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아주 고상한 입장을 취한다고 말하면서. 저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독재법상으로도 주권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비국가 테러 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그들의 큰형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당신을 공격하고 폭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더 이상 규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존재할 권리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들에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으며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등 모든 나라는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부당하게 공격하면 친구들이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도발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메가 지지자들이 어떤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또한 젤렌스키 광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젤렌스키 광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은 더 3위 기구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쪽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여기 일어나는 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들이 나치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조 여단이라는 인종차별적인 소규모 대대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한 대대일 뿐. 우크라이나 전체를 대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푸틴은 말도 안 되는 병명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그냥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이 들어가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되고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게 됩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렇죠. 이건 시진핑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안에 대만을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동맹국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면 중국은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 했고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이 2023년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란도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의 정권은 예외입니다.